6월 셋째 주 6월 17일 금요일 갈매기와 조찬훈의 부산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좀 셋째 주인데 6월 셋째 주인데 일찍이 지금 일기예보가 일요일부터 장맛비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곳 스튜디오로 오는 시간대가 오늘 지난주보다 출마표가 더 늦게 떴죠? 많이 늦게 떴죠. 네, 늦게 뜨는 바람에 지난주에도 방송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8시가 넘은 시점에서 지금 수요일입니다만은 넘은 시점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6시 반쯤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빗방울이 조금씩 비쳤어요. 내일 오후 들어서까지 좀 많은 비가 지금 예보가 돼 있고 오전에는 중북부 지방에 지금 많은 비가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부산 영남권에 비바람이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좀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올 것 같고요. 지난주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지난주 이곳 부경에서 경마대회가 있었죠. 2016 최고의 3세 안마를 가리는 코리안 오크스 서울 대표마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19조의 오뚜고뚜기가 올해 2016년 들어서 특별경주를 포함한 해서 대단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변은 없었죠. 일단 오뚜고뚜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없었고 이제 이변이라고 하면은 오뚜고뚜기는 왔는데 2차권에서 좀 상당히 역시 기수의 기승술 차이가 좀 상당 영향력을 좀 미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뭐 김영근 기수도 그렇고 송경은 기수도 그렇고 임성실 기수의 국산 5군 마필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현역 시절에 대단경주 특별경주 타면 그래도 일반 경주보다는 더 흥분되죠? 그럼 사람인데 당연하죠. 욕심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개에 또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 요인도 있는데 임성실 기수 이변이 나면 퀵포스의 준우승이 그야말로 우리 뭐 조찬훈 위원이 말씀해 주시듯이 퀵포스의 준우승이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서울과 이곳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기수들의 지금 이동 그리고 직업 전환 여러 가지 지금 좀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어지러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조희연 기수 같은 경우 이거 부산 동향만 보시면 조희연 기수는 이번 주까지 기승을 하고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 신변 정리를 하고 갈 준비를 할 예정이고 아직 박성환 기수는 면허 정지 기간입니다. 올 10월 달 돼야 이제 그 면허 정지가 풀리는데 일단은 그때 면허 정지가 돼서 봐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 방송에서 재빠르게 또 바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이슈 마지막으로 볼 것은 지난주에 첫 시행이 됐습니다. 모바일로만 배팅이 가능합니다만은 삼쌍승식이라는 새로운 승식이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결승전 통과하고 나서 배당판 확정만 되면 와우 소리가 났어요. 뭐 만배도 나오고 기본 3,000배던데. 그러니까 그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 지난주 일요일 날 승부처에서 바치는 마번이 들어와서 배당이 형성이 됐는데 주력 막권이 3착을 오면서 그 삼쌍승식이죠. 삼복승은 760배가 나왔고 삼쌍승식이 4,000배가 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 상용화가 되면 정말 그 개미군단이라든지 경마계의 로또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난주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6월 17일 금요일 갈매기 조찬훈의 승부경주 공지를 해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맞짱이 몇 경주죠? 2경주죠. 예, 맞짱이 지금 한 달째 슬픈가요? 한 마리는 꼭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인기마들 또 지난주에 특히나 인기마들의 부진 속에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쌍승식이라는 배당이 인기마가 하나 부러지고 3착 밖으로 밀려나면 배당이 그야말로 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승식 잘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찬훈 위원이 5경주를 준 메인으로 그리고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갈매기 제가 6경주를 준 메인으로 9경주를 메인 승부로 공지를 하고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뭐 1경주 국산 육군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신마. 2세 신마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경주. 처음에 다 9마리 출전을 하는데 주행 심사 때 좀 잠재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명문마방 19조의 4번 유로파가 역시 이제 많은 주목을 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래도 경마장에 와서 책자를 보시면 4번 유로파는 얘가 1등을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고 보실 것 같아요. 19주 마방에서 주행검사 자체는 이게 길만 알려놓는다는 식으로 주행검사를 해놓은 다음에 데뷔전에 말을 만들어서 출전을 시키는데 주행검사부터 이 정도의 발걸음을 보이는 19주의 마필이라 그러면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는 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유로파 뭐 그냥 하나 거저 주워 먹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파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번 주 출전하는 소속주 상위군 국산 5군 럭키타임, 국산 4군 블랙 사파이어와 함께 이제 병합 동반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래요. 신에답지 않는 포스가 좀 느껴졌고 뭐 주행 때 이런 얘기가 있죠. 19조에서 이렇게 주행을 잘 받는 마필이 있을까 할 정도였고 사실상 19조의 주행이라 그러면은 지금 함께 출전하는 1번 불알한 마필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지금 불알한 마필도 정말이지 새벽 훈련 때 몰라볼 정도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뭐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이외에 또 동반 출전만 33조 권승주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데뷔전을 치렀죠. 신마 2세 자격 조건은 이전 이하 2세면 충분히 이번 경주 신마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번마 리체라는 마필도 이제 무엇보다 첫 도전을 해봤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반사 이익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출발 지점만 한번 살려볼 수 있겠고 그리고 5번마 퍼스트 선이라는 마필도 주행 심사 때 가능성 있는 모습 속에 소속주의 뭐 리체를 비롯해서 외산 신의 마필과 강도 높은 병합 훈련 때 신의하지 않은 역시 모습을 보여준 퍼스트 선 그리고 입사한 지가 지금 2달이 안 됐습니다. 오늘 소속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입사한 지 50일? 예, 50일 만에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데뷔전 나서는 놈이 하나 있는데 7번마 타이거 슬램이에요. 그야말로 그 입사해서 2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첫 도전에 나선다는 거는 그만큼 마필의 기본 능력은 물론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7번마 출발지가 조금 불리합니다만은 타이거 슬램의 새벽 훈련 때의 어느 정도의 그 의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경주 신예들의 접전 내년도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자질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니까요. 신마 경주 너무 좀 배팅을 좀 금액을 크게 올리기보다는 첫 경주 뭐 주로의 영향이라든지 해당 당일에 판도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첫 경주로서 소액으로 좀 가볍게 공략하시는 것도 포인트이자 팁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별정 경주입니다. 별정 C형 3세 이하 13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별명이 조찬훈이 한 마리씩 추천을 해서 가는 맞짱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맞짱 경주, 맞짱 적중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좀 항상 좀 심사숙고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번 이 경주를 선정할 때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 우리 조찬훈 위원회 먼저 한 마리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하위군 1300m면은 비교적 장거리 경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필이 라스트 끝걸음을 살려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에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 유광희 기수가 자신감이 너무 부쩍 상승을 해서 좀 말몰이 하는데도 자신감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저랑 같이 예전에 소속조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에 24조의 주력 승부 기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5번 응립여수. 자, 늘어난 거리라고 하면은 충분히 인기 마필 명문마방 마필이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1번
파티스티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1번 파이스티보다는 5번 응립여수가 늘어난 거리 1300이면 좀 더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이야기 팬 여러분들께 5번 응립여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육군 경주인데 왜 경험이 없는,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로만 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 경주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육군 경주의 상금보다 미승리마 경주는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우승 상금이 2,28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승리마의 출전 자격은 오전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마 태양강석이 오전이죠. 8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거리에 대한 부분 우리 조찬훈 위원이 지목을 좀 해주셨는데, 전체 지금 출전마 8마리가 다 1,300은 첫 경험입니다. 특히나 지금 인기몰이를 해주고 있는 명문마방의 1번 파이스티는 바로 1000m에서 바로 1,300으로 넘어왔는데 부중도 높고, 사실상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갈매기와 우리 조찬훈 위원이 함께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조찬훈 위원이 응립여수를 추천을 드렸고, 저는 최근 2번 연속 3위를 차지했어요.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추천까지 좀 드렸던 놈인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를 했고, 최근에 이 마필 자체가 1200, 1000m 일단은 선추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출발지라면 능력 기술이 안착인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백두 영웅인데요. 일단은 경험 면에서, 거리적인 측면에서 인기몰이를 해주고 있는 1번 파이스티가 데뷔전에서 가능성이 있는 모습, 잠재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우리 조찬훈 위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마필의 상태와 그리고 이번 경주의 편성에 맞은 호기, 2번 백두 영웅을 갈매기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찬훈 위원이 5번 응립여수, 갈매기가 2번 백두 영웅, 그래서 2번, 5번, 2번 두 마리를 맞짱으로 한 방으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육군제 별정, 여긴 또 3세 이상입니다. 직전 2경주와 거리는 같은데 상금은 1,140만 원, 딱 절반이죠. 풀게이트 접전. 이번 경주는 6번마 라운 벤트리, 2번 익산대왕, 12번 쾌속볼트, 요런 마필들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3두 접전, 인기마 3두 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전 경주 익산대왕이라는 마필이 데뷔전부터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덩치가 엄청 산만한 녀석이 들어왔다. 2조에 예전에 산더미라는 마필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보다 더 큰데, 입상에 성공하고 당연히 두 번째 경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뒤로 후퇴하는 좀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2조 마방에서도 좀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22조에서 이렇게까지 스타트 연습을 좀 하고, 수영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시키고, 이런 정도의 훈련을 만들어 놔서 마필을 출전시켰다고 보면, 안쪽 게이트, 이번에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전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22조 마방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온 2번 익산대왕을 이번 경주에 복승식의 충마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익산대왕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일단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고, 코너를 빠져나올 때 진로 확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타임이 좀 늦었던 게 일단은 결승선에서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좀 재미있는 게 지금 익산대왕에 기승을 하고 있는 박재희 기수가 최근에 10번마 케이프 매직을 타고 3착, 그리고 12번 쾌속볼트를 타고 3착으로 왔어요. 그럼 박재희 기수가 케이프 매직과 쾌속볼트의 전력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가운데 지금 포인마필인 라운 벤트리가 새벽 훈련 때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마필을 좀 게륵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라운 벤트리가 소속조의 그 상위군 마필들과 다녀도 여유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익산대왕과 라온 벤트리의 종반 싸움도 재미가 있겠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린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던 최근에 10번 케이프 매직과 12번 쾌속볼트의 기승 교체,
거기에 따른 변화까지도 이번 경주는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휴양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배당마필 복병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뭐 우리 조금 전에 조찬훈 의원이 유광희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줬는데, 유광희 기수가 정말 오늘 계속해서 출마 투표 끝이 나면 밥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기수 식당에 그 돼지고기 볶음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임성실 기수도, 네, 제가 이제 임성실 기수하고 또 유광희 기수하고 같이 옆자리에서 바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상추쌈을 해서 먹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자기의 체력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광희 기수의 그 3번 슈퍼소닉이 의외입니다. 두 번의 경주 동안에는 보여준 건 없죠. 휴양을 다녀왔고, 그렇지만 새벽 훈련 때 변화된 모습, 지난주에 첫 입상에 성공을 했던 배다리 몬스터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러한 마필드, 이러한 경주, 하이군 경주 중거리 에서는 어느 정도의 또 변화를, 그만큼 휴양 다녀온 공백 기간에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배당마로 샴번만 슈퍼소닉이라는 마필을 훈련 추천 마필로 마무리하고 4경주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찬 의원은 밥 엄청나게 먹었죠? 현역 때. 저는 밥 안 먹으면 말 못했어요. 그래야지 그 성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이에요. 유광희 기수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임성실 기수 콜라 하나 먹고 했는데, 임성실 기수 어차피 이번 주 기승정지 연기를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좀 좋은 말을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추 쌈은 임성실 기수는 먹질 않고 고기하고 밥하고 먹는 걸 봤는데, 참 보기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4경주 이제 육군 하이군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 경주고요. 별정 A 경주입니다. 3세 이상. 역시 12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3착 승급에 걸려 있는데요. 12번 로던트 레이스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찬현. 그렇죠. 뭐 아직 뭐 이제 승군 착순이 작년에 레이팅 시행이 되면서 없어졌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승군 착순은 남아 있습니다. 레이팅 점수로, 그 점수로 인해서 이제 승군이 되는데, 마방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승군 착순을 좀 상당히 신경을 쓰죠. 그런 거를 보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12번 로던트 레이스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김영근 기수라면 끌고 와야 돼요. 뭐 1200m 경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런 말이 어설프게 안쪽하고 중간에 갇히는 그러한 전개를 보여줄 바에는 차라리 외곽 12번 게이트가 훨씬 더 낫다. 들어가자마자 스타트를 끊어주고, 스타트가 그렇게 이런 편성에서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가자마자 3코너를 보고 찌르고 나오면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곽 선입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충분히 설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노던트 레이스는 이번 경주에 12번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한 전개 유리 마필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번 4경주는 노던트 레이스를 다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성이, 풀게이트 접전인데 편성이 육군 신마 1경주 빼고 2, 3경주보다는 좀 허접해요. 많이 허접해요. 네, 그래서 노던트 레이스가 3착 승급에 걸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지 뭐 2착 안에 끌고 와야죠. 3착 승급하면 뭐 조교사는 물론이고 마주도 글쎄요,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언짢죠. 노던트 레이스 워낙 편성을 잘 만났고, 상대들 같이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마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쪽에 또 기습을 한번 노려볼까요? 2번만 뭐 테이크 어게인, 역시 또 유광희 기수가 또 2조만을 탔네요. 8번 뭐 영광의 제인, 그리고 이용희 기수의 10번 비트박스, 요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외로 이 19조의 또 신예 알아가야 싱싱이라는 마필이 이거 구멍 뚫릴 것 같거든요. 뚫릴 것 같아요. 네? 이걸 저걸로 팔리는 거예요, 명예로. 이거는 기본적인 배당으로. 이거 12 뚫릴 것 같잖아요. 뚫릴 것 같아요. 그 아라가이 싱싱이 글쎄 출발이 좀 안 되는, 계속해서 지금 데뷔전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이 싱싱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으면 4개월 재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라가이 싱싱이 훈련 때는 뭐 병합 동반 훈련하면 잘 가요. 안쪽에 출발지 늦어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팔려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12번 노던트 레이스 빼고는 딱히 믿을 만한 건 없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저희 둘도 현장에서 상태 좋은 놈 그리고 뭐 주로의 조건에 따른 마필들의 전력을 제대로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이 저는 이거 구멍 뚫릴 것 같아요. 구멍은 뚫리겠는데 뭐 이렇게 세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19조 뭐 대가리짜리 꼭대기 그러니까 아니 뭐 지난주에는 뭐 다 빠지는데 뭐 앞으로 이런 거는 사과해야죠. 그런데 뭐 워낙 명문만 마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뚫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편성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1번 태권미소가 이번에 상당히 좀 좋아 보이던데. 번호도 나쁘고 이 태권 미소가 글쎄 좀 안 뛴다고 할까요? 글쎄 조교 때 훈련 때는 그 아직 좀 모르는 마필이 계실 거예요. 소속조에 다른 박질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 네네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아직 주행도 안 받았어요. 말 이름이 이제 다른 박질이 있는데 다른 박질하고 계속해서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박질이라는 검증이 안 된 신예보다 안 뛴단 말이에요. 발주 검사했나요? 발주검 발주 받고 이제 주행 준비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검증도 안 된 마필에게 지는 걸 보고서 감량은 있지만 썩 딱히 이것도 구멍 뚫려요. 배당이 들어오면 네? 이거 배당 아니라 뚫린다니까. 11이 이런 편성이 워낙 약해서 지금 분산이 확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마사회에서 좋아하는 경주예요. 12 놓고 한 축 넣고 이거 쫙 팔리는 것들. 5구멍 정도. 네, 그래서 좀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는데 팁을 드리자면 상태 좋아진 건 딱 하나 있어요. 10번 비트박스예요. 이제 10번, 12번이 좀 외곽으로 나가 있는데 요것도 현장에서는 뭐 16조기 때문에 또 이 배당판이 또 이게 그래프식으로 쫙 갔다가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상태가 괜찮았다라는 것은 이제 비트박스 영광의 제인도 뭐 3도 동반훈련 병합훈련을 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좀 워낙 높아가지고 선두권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그게 좀 관건 같습니다. 괜히 이것도 사경주에서 시간을 끌고 그래요. 그러게요. 넘어가시죠. 네, 오경주 가겠습니다. 오경주가 우리 조찬은 위원 승부경주라서 준비가 아직 덜 됐나? 왜 이렇게 뜸을 그렇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4군입니다. 1200m 오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국산마들과 외산마들의 대결입니다. 우리 조찬은 위원이 준메이급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배경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뭐 한 2주 동안 좀 승부 경주 적중률이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천천히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오경주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경주가 한 경주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배당을 노리고 붙어보는 승부처는 아닙니다. 제가 최초로 지금 부산 이야기 방송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저배당인데 한 방을 추천을 드리는 경주로 승부 경주를 잡은 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오경주인데 자 분명히 인기마필들의 접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최저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 세 번째 구멍이 딱 뚫릴 건데 저도 그 안에서 고를 겁니다. 그 안에서 딱 정확하게 한 방 찍어낼 텐데 여러분들께 뭐 살 붙이지 않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한 방으로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이유로 이번 오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잡은 이유인데 자, 뭐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지만 깔끔한 한 방으로 환수를 좀 끌어내고 싶은 경주. 자, 준메인 승부처 오경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 들어보셨고요. 혼합 4군 경주를 또 갈매기 좋아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승부를 잘 잡아요. 왜냐면 이제 국산마와 외산마들의 이제 격돌이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마는 그래도 외산마들의 강세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지만 우리 조찬 위원이 지난주에 승부가 좀 제대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구멍수 없는 한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번 오경주 우리 조찬 위원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6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군 1200m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윤곽으로 드러나 보이는데요. 네, 1200m, 오경주 마찬가지로 지금 6경주까지도 조촐한 편성에 있는데, 자, 갈매기 위원님도 역시 이번 6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좀 배당이 좋겠더라고요. 이유 한번 들어보시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승세로 승급한 1번마 최강 어드벤처, 명문마방의 3번 럭키타임, 바깥쪽에 7번 영광의 폴이라는 마필도 있는데, 일단은 최강 어드벤처라는 마필 원게이트의 김용근 기수 선행이고 출발지 이점도 있고 분명 축으로 팔릴 가능성, 아니면 19조 럭키타임과 가장 최저 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3번이.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 최강 어드벤처, 그리고 3번 럭키타임, 1번, 3번 이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면 승부는 갈매기는 패합니다. 그만큼 인기권에 인기몰이를 해주고 있는 1번 최강 어드벤처, 그리고 3번 럭키타임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편성에 있으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6경주를 준메이급 승부로 우리 가족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꼭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리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같은 경주에서 2위부터 4위, 4번 마야 컨트리, 8번 더 스타즈, 10번 포스타, 11번 위시미럭. 4파전 양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직전 경주 뭐 같이 뛰어서 이번에 뭐 10번 포스타, 11번 위시미럭 나란히 또 외곽 게이트 자리 잡았네요. 11번 위시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m에 11번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같이 앞선을 가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위시미럭이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포스타하고 마지막 결승선 코앞까지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보여줬다는 거는 조금 상당히 좀 의아했던 발걸음이었고, 역시 10번 포스타는 기본 발걸음은 없는 마필이지만 기승했던 임성실 기수가 좀 좋은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위시미럭을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임성실 기수가 기승정지로 지금 김동현 기수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승 스타일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임성실 기수가 타는 기승 스타일과 김동현 기수가 타는 기승 스타일. 임성실 기수는 안쪽을 고집하는 좀 스타일을 전개를 고집을 하고 있고, 김동현 기수는 안쪽을 너무 싫어합니다. 안쪽에서 예전에 사고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안쪽을 정말 싫어하는 기수가 김동현 기수인데, 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10번 포스타가 올 수 있을 것이냐, 좀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경주는 최저 배당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경주가 4파전 양상이라고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핸디캐퍼들이 이렇게 좀 웬일로 이번에 부담 동량을 좀, 레이팅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전 2위 기록한 위시미럭이 2.5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 그렇죠. 3위를 차지한 포스타가 2kg. 골고루 들었죠. 예, 요거 늘었어요. 그리고 마야 컨트리가 4위를 차지해서 0.5. 요거 어차피 뭐 이용호 기수가 또 기승을 하기 때문에 1kg의 또 혜택을 좀 받았고, 더 스타즈가 5위를 기록했는데 0.5. 2kg의 이 정도의 도착차라면 직전과는 양상이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저 배당이 5배 이상은 형성될 것 같아요. 어떠한 마필들이 둘이 동반 입상해도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는 경주로, 좀 먹을 게 있는 경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네 마리 외에도 지금 아쉽게 승급했습니다. 연속 3번 3위를 기록한 노블 워리어. 오히려 최근엔 거리가 짧다고 느껴졌던 마필이죠. 포인 마필 2번 강호 아이언. 그리고 훈련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아직까지 우승 기록은 없는데 5군으로 승급해가지고 직전에 첫 입상을 한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6번 배다리 행운이. 배다리 행운도 직전에 1400에서 날라오는 그림이라면 200m 더 늘어난 거리가 더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1마리가 출전을 하지만
7마리 정도가 우열 가리기가 좀 힘든 경주, 우리 조찬은 위원이 제대로 좀 찍어줬는데 이번 경주는 적중만 되면 좀 먹을 게 있는 그러한 경주 같아요. 그래서 직전과는 다른 번호가 나쁜 포스타와 위시 미러기 우리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야 컨트리나 더 스타즈에게 이번에는 덜미를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4군 4등급 12도 풀게이트가 접전이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국산 4군 1400 경주 우리 조찬흠 위원이 또 힘있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글쎄요, 윤곽은 드러나 보이는데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배경 들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6번 해운대 기상, 유광희 기수가 지금 계속 호흡을 함께 하면서 좋은, 지금의 유광희 기수를 이 6번 해운대 기상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복귀 후에 6번 해운대 기상을 타고 강한 자신감을 좀 얻었던 건데, 자, 저는 이번 경주가 이 6번 해운대 기상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진짜 딱 치고 들어올 만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병마필의 발걸음이 이 6번 해운대 기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진 녀석들이 많아요. 자, 오경주가 제가 여러분들께 저배당에서 한 방을 찍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8경주 메인 승부처는 제가 배당을 노리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고 배당을 노리고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분명히 찬스를 맞았어요. 새벽 훈련 때 조교 상태도 보니까 그 마방에 확실하게 승부 패턴이 걸려있는 진짜 성심 어린 조교 하고 있었고 이번 경주 전개도 훌륭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 정도의 컨디션에 이 정도 편성에 이 정도 게이트에 이런 기수의 조합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 복병마를 제가 제대로 찾아냈습니다. 이번 경주 8경주 메인 승부처는 자, 복병마를 놓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간다. 그래요. 이번 12도 풀게이트 접전인데 쉽게 지울 말이 없네요. 지금 상승세로 승급한 10번 블랙 사파이어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신 해운대 기상 두 마리가 최저 배당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는데 이번 경주도 7경주와 마찬가지로 배당 어느 두 놈이 함께 와도 배당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높은 환수 복병권 마피를 노리고 있다. 우리 조찬흠 위원이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경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8경주는 일반 경주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조찬흠 위원과 메인 승부 함께 하셔가지고요. 중후반부 셋째 주 금요경마에서 또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9경주 가겠습니다. 2등급 핸드캡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1800m 경주고요. 네, 이번 경주 좀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경주예요. 이거 딱 깜빡이를 한 방 부르든지 아니면 깜빡이를 꺾어야 될 경주인데 갈매기 의원님이 다시 메인 승부로 이번 경주를 잡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을 가지고 하실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편성도수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로지 한방이라고 두 번의 메인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코리안 오크스에서 오뚜고뚜기와 함께 출전했던 스페셜 루키 오로지 한방 메인 승부로 가져갔다가 4착 결과입니다만은 출발이 잘 됐건 못 됐건 결과로는 메인 승부에서 실패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9경주 역시 오로지 한방 두 방 아닙니다. 오로지 한 방으로 배당 여하를 떠나서 이번 경주 모두들 7마리 출전도수도 적고 한데 다 준비들은 잘하고 나왔죠. 오로지 한 방으로 지난주에 못해드린 보다 이번 9경주 메인 승부에서 역시 오로지 한 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경주 10경주 가시겠습니다. 혼합 3군 1200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출전 맞은 유일한 국내산 마필이죠. 3관 경주 2번 출전을 했던 8번 반지의 제왕 그리고 직전 경주 좀 추입이 좀 늦었죠. 시도가 좀 늦었는데 아쉽게 3위를 기록해서 연승도전에는 실패한 9번 우승라인 두 마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원정 갔을 때 코리안 더비를 뛸 때 1번 게이트였죠. 네네. 1번 게이트 이천 기수가 저는 어떻게든 밀어서 좀 선행을 가볼 줄 알았어요.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방에서 작전이 어땠는지 우질리 조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와서 선행을 갈 수 있었음에도 안 밀었어요. 그리고 딱 자리를 잡고 가면서 흙을 제대로 한번 맞춰봤는데 저는 그게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 경주를 위해서 이제 큰 경주에서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흙도 좀 맞춰보고 안쪽 인코스를 사수하면서 언제까지 흙을 안 맞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주를 뛰는 말이 어떻게 계속 외곽을 감아 돌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은데 나름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국산마 유일하게 한 마리 출사표를 던져놨는데 일단은 발걸음은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 우승 라인이 더 강한 좀 배낭판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8번 반지의 제왕도 쉽사리 꺾을 말은 아니다 좀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경주가 그 레이팅이 51에서 65 그러다 보니까 그 반지의 제왕이 지금 레이팅이 거의 찼어요. 그래서 우승 라인과 같은 국산 마필이지만 57을 달았고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 저 역시도 왜 반지의 제왕이 코리안 더비에서 선행을 안 나갔을까? 이건 조교사의 작전이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이라는 걸 의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출발대를 빠져나왔는데 굳이 거기서 억지로 잡아서 이러한 전개 속에서 입상하지 못했다.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반지의 제왕 이번 경주는 100% 흙을 맞죠. 걸음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가지고 소속조의 누리불패 일요일날 출전을 합니다만 리미틀리스 윈이라는 신의 마필과 동반훈련했는데 이렇게 계속 도착차가 벌어집니다. 말 자체도 뛰고 들어와서도 더 뛰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갇힌다는 거예요. 1200. 기록 자체는 지금 반지의 제왕이 13초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더 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2두의 단거리 갇히는 전개 모래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관건이고 9번마 우승 라인도 직전에 15조의 퍼스트 매지컬이 끌고 나가고 테리어 테일 동반 입상 저희가 적중도 됐습니다만은 우승 라인이 항상 좀 한 템포가 늦는 출발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과연 어느 자리에서 일찍 나올 것이냐 반지의 제왕과의 전개 싸움에서도 관건이 될 것 같고 자꾸 이 두 마리의 마필을 언급해드린 이유는 1200 단거리고 이 마필 외에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1번마 퓨리어스 너라든지 4번 일류천 그리고 직전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고 약간의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6번만 이제 고스트 마드론이라는 마필도 있고 그동안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11번 BKP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 선행승부수를 한번 띄울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맞이했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과 우승 라인에 오히려 좀 전개가 좀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배당이 아주 작진 않겠습니다만은 꼭 두 마리를 입상 후보다라고 지목하기보다는 여러 방면적으로 이번 경주는 전력들을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능력 기수 기승했죠. 보렐리 기수 BKP. 근데 처음인가요? 보렐리 기수가 좀 됐는데 제가 볼 때 끌리는 건 처음 같아요. 예, 이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BKP이 중간주로 가면 그 전광판 뒤쪽으로 가다 보면 그때부터 물고 튀어요. 근데 이게 BKP 이게 끌 때 끌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끄는 말들은 기수들이 좀 잡을만한데 이건 머리를 높죠. 머리를 들고 뛰어버리면 못 아예 이제 잡아요. 보렐리 기수가 왜 능력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확 놔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놔버리니까 또 안 뛰어요. 제가를 털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놓고 가니까 이제 말도 이제 잡지도 않는가 보구나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 BKP리한 마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데뷔 초에 김정은 기수가 아직 신인 기수니까 겁도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물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 잘 나오니까 갖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BKP란 마필은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끌리고 나서 보렐 기수가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 본 다음은 흥분한 것 같아요. 보렐 기수가. 그래서 BKP 언어가 조금 나쁘지만 이번에는 편성을 좀 제대로 만났고 적정거리니까 충분한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월 셋째 주 6월 17일 금요일 영마
모두 보셨고요. 현장에서 일단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 날씨까지 그리고 주로 체크까지 꼼꼼히 해서 금요일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